네, 안녕하세요. 시몬스 소셜라이징 프로젝트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덕신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NFT가 확장시킨 문화 이야기란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NFT가 삶과 예술을 바꾼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한 대화를 나눠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자유롭게 주제를 던지고 같이 한 분씩 대답을 해주시면서 좀 자유로운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을 제가 드리면 세 분 중에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좀 얘기를 하고 싶다 하는 분이 있으면 구호를 외쳐주시면 됩니다. 빠르게. 네. 네. 눈치 게임 같은 겁니다. 구호는 이름을 하셔도 되고요. 비비레빗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부원. 네. 그 다음 메이. 네. 메이. 메이킹 말. 저 두 글자로 맞출게요. 메이. 그러면 난 뭘로 하지? 인철 이게 좀 잘 안 붙어요. 뭔가 좀 더 인치. 그것도 별로야. 차차 어때요? 차차. 차차. 오케이, 차차. 네, 차차. 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주신 분이 대답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얻게 되고요. 대답을 한 3개 반 정도 하게 되면 이제 퇴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NFT와 예술 문화에 관한 좀 어려운 질문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꼬리를 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또 인사이트를 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NFT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투자 목적이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디지털의 방식에 반하기도 하는데 소유자를 딱 찍어주고 무엇보다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작가로서는 좀 다르게 봤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이제 비디오 아티스트 계속 일을 하고 계셨으니까 작가 입장에서 NFT가 등장했을 때 어떻게 바라보고 느끼셨을지 궁금합니다. 부원. 네. 작가님. 전 뭐 딱히 이렇게 길게 할 얘기는 없고 그냥 NFT라는 어떤 장르가 생겼잖아요. 네. 그냥 작가 입장에서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수단이 하나 더 생겼다인 것 같아요.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걸 그려서 누군가한테 팔고 상업행위 이런 거를 하는 게 작가의 몫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갤러리와 컬렉터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뭐 투자나 뭐 이런 이슈들이 많은데 사실 작가이고 그걸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좀 더 재밌게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생겼다? 이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디지털 아트라는 작가님들은 이제 제가 감히 살짝 생각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보고 많은 분들이 보기를 원하잖아요. 사실 뭐 유튜브 영상뿐만 아니라 뭐 이모티콘을 예를 들면 만든다라고 하면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구매해서 썼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수익으로 연결된 거랑 별개로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내 걸 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오히려 NFT를 접목을 시키게 되면 자칫하면 정말 소수의 선택받은 분들만 가질 수 있고 볼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지는 않으세요? 사실 좀 아쉬울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뭔가 작가마다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것들이 뭔가 정말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정적으로 구매를 하는 걸 원하는 작가들도 있을 테고 단순히 그냥 대량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좀 많은 좀 수익을 얻고자 하는 작가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그냥 작가의 성향인 것 같아요. 그 진취적인 성향의 데이비드 호크니도 NFT 산업을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산업 전체라든가 그 테크놀로지를 부정적으로 봤다기보다는 지금의 어떤 모습들을 현상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NFT 회의적인 아티스트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NFT의 어떤 부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신 적이 혹시 있으신 분? 차차? 네.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그분이 부정적으로 당연히 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완전히 다른 장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지금까지 파인아트로 계속 오셨던 그 대가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굳이 NFT에 저는 진출할 필요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거를 뭐 이게 뭐 부정적으로 뭐 얘기를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들은 그냥 지금까지 잘해왔던 거를 계속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그걸 또 바라고요. 그렇게. 근데 NFT에 특화된 혹은 애초부터 NFT 아티스트로서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분들은 그분들의 길을 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구태여 다른 장르의 다른 필드에 있는 분들이 이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별로 싸움거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네. 누구나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고 그쵸. 그리고 지금 MZ 세대들이 일부는 갤러리에 가서 보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일부는 그걸 구매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일부는 NFT 시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새로운 작품이 나오면 그걸 또 구매하기도 하고 그 다양성이 오히려 담보되는 사회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보태어서 얘기해도 될까요? 네. 근데 이름을 먼저 말씀하셔야 돼요. 메이. 보태어도 얘기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저도 그 데이비드 호크니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생각이 좀 많아졌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무한 긍정으로 사실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왜 이렇게 싫어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회화 작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장분들도 계시고 오랫동안 페인팅을 해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작품들은 실제로 뭔가 큰 공간이나 뭔가 자연광과 모든 것들이 함께해서 더 이 작품을 크고 좋게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같이 이제 디지털 아트를 하는 사람들은 제 작품은 인쇄하는 순간 멋이 없어져요. 그래서 스크린으로 봤을 때는 좋은데 인쇄해서 뭔가 이게 플랫해지는 순간 죽어버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스크린에서 스크린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이제 저한테는 플러스였고, 그래서 그렇게 2D로만 이렇게 실제로 봐야지 이 붓 터치, 이 섬세함 이런 거를 실제로 보면서 느껴야 되는 작품들은 억지로 하는 거는 절대 저도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트렌디해서 나도 NFT 해야지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작품을 위해서 최고의 환경에서 보여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있었지 않았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NFT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멀쩡히 파인 아트를 잘 하고 계신 분들이 NFT 작품을 올리면 이게 어디서부터 뭔가 유행처럼 그런 스테레오 타입이 생긴지는 모르겠는데 꼭 뭔가 움직여야 되고 뭔가 3D로 뭐 돌아가야 되고 이런 그 어떤 그 어떤 고정관념 같은 게 있나 봐요. 정말 갤러리에서 걸려 있을 때 봤을 때 너무 멋진 작품들이 NFT 시장으로 넘어와서는 갑자기 되게 우스꽝스럽게 여기가 막 꿈틀꿈틀 된다든지 가만히 있는 좋았던 그림이 모나리자를 뭐 예로 들면은 뭐 눈이 뭐 이렇게 갑자기 막 부들부들 떨린다든지 눈썹이 막 생겼다 없어졌다 하고 뒤에가 막 배경이 막 이렇게 뭐 색깔이 바뀌었다가 이렇게 됐다 이런 식의 굉장히 어색한 모션을 추가하고 이게 NFT 아트다라고 해서 올라온 그런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거는 너무 진짜 되게 약간 우스꽝스러웠어요. 그게 이건 좀 아니다. 이게 오히려 가치를 너무나 깎아내리는 그런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봐서 확실히 NFT 쪽의 아트들은 특화된 게 있고 거기에 맞는 아티스트들이 있고 방향이 있고 이런 것 같아요. 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NFT가 이렇게 대중에게 확 알려진 게 그 크립토펑크라고 하나요? 조그만 어떤 비트맵으로 만든 것 같은 옛날에 무슨 게임하는 것 같을 때 있었던 고인돌류의 갤러그 같은 그런 영상 뒤에가 막 바짝바짝거리면서 움직이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엄청난 가격으로 팔렸잖아요. 이게 기념비적인 거다. 그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봤던 NFT 작품들이 다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만 나도 만들겠네? 근데 이거를 뭐 한정판이라고 내니까 사람들이 뭐 몇 천만 원 몇 억에 사가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 와하고 물린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세 분 작품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그런 무슨 움직이는 이모티콘 수준의 NFT 작품이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보면 비디오 아트인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 듣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대중의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IT 기술을 통해서 NFT를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 그 툴이 나왔으니까 얼마든지 날개를 펼 수 있는 아티스트들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인사이트를 얻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이제 첨단에 계시면서 경쟁해야 되는 상대 중에 AI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세 분이 이제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한동안은 당분간은 물론 AI가 건드리지 못하겠지만 AI가 세 분의 작품을 참고해서 사실 이번에도 원래 이제 시몬스에 있었던 작품을 참고해서 좀 만들어진 부분들이 영감을 받아서 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AI가 그렇게 만드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런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는
얼마 전에 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AI가 그린 그림이 무슨 미술 대회에서 상을 탔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그 같이 좀 작업실을 공유하는 형이 있는데 되게 걱정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거 듣고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오히려 내가 작업할 때 어려운 어떤 스케치나 이런 부분, 뭔가 러프하게 작업하는 부분에서 이걸 좀 활용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제 그림을 살 때 컬렉터들은 이제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좀 감명을 받아서 그림을 구매를 할 수도 있지만, 저를 좋아하시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저와 이제 전시장에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저의 서사 같은 것들에 좀 매력을 느껴서 이제 지갑을 여시고 구매를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저는 AI가 대체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AI가 뭐 멋있는 그림을 그려서 갤러리에 걸었는데 이걸 당장 몇백만 원에 구매를 해라 하면은 그거를 바로 구매할 컬렉터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이런 그림을 그리고 파는 행위도 어떤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좀 감정의 좀 그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뭔가 AI가 자각을 하고 어떤 서사가 생겨서 그들이 뭐 작품 전시를 한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크게 이렇게 걱정이 되는 일이라고는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어떤 외주를 받아서 어떤 기업에서 좀 어떤 그려달라고 정해진 대로 좀 요청받은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조금 일자리 위협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순 작업 네. 같은 경우는 더 잘하니까요. 저는 AI가 만드는 아트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을 해요, 요즘에. 근데 너무 그리고 생각이 많아져요, 점점 고민을 할수록. 이제 AI는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움직이는 애들이다 보니까 그 빅데이터가 결국에는 사람들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은 것들 아닌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인상주의 스타일의 아트를 만들어줘 했는데 인상주의가 없었다면 만들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그 빅데이터가 너무너무나도 이제 2000년 동안 쌓인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쓰면서 재밌어요. 그래서 이 길티 플레저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나는 하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이거 몰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너무 잘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3D 모델링 같은 경우는 할 때는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그게 사실 이거 어떤 기계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내가 기술적으로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AI 때문에 내가 퇴화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좀 많아요, 요즘에.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네. 아까 말씀하신 기교에 관한 부분은 그런 거고 네. 하지만 나의 서사를 담아낸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따라올 수 없다. 네. 그 소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진짜 많이 팔린 소설들은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한 뭐 교보문 같은 데 전시되어 있는 그런 소설이 아니고 사실 장르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아마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냥 뭐 인터넷에서만 많이 소비되는데 정말 기본적인 다운로드 수가 뭐 몇만까지도 가는 몇만에서 몇십만. 근데 그런 장르물을 쓰는 작가님들은 철저하게 가명을 쓰고 절대로 이제 얼굴을 보이지를 않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항상 새로운 책이 나올 때마다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당연히 사람이겠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무언가 어떤 작품들을 계속 만들어내는데 소설 말고 이제 예를 들면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고 그림을 만들어내는데 디지털 아트를 만들어내는데 계속 가명을 씁니다. 알고 보니 AI 어떤 엔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AI라고 알려주지 않고 그냥 뭐 SGS다. 저는 이제 시몬스 크루소에서도 얘기했지만 SGS가 맞는 작품이다. 근데 이게 한 3년 정도 쌓이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살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섬뜩했거든요. 근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 서사를 사고 싶죠.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작가가 어떤 마음으로 그렸을지, 어떤 마음으로 예술을 담았을지 그거를 알고 싶어서 사는 건데 철저하게 이제 익명의 세상에서는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러네요. 대비를 해야겠네요. 그러네요. 근데 세 분은 아직 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세 분이 가지고 있는 그 출중함을 따라가기 어려우니까요.
네, 그럼 다음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세 분은 정말 좀 선구자가 맞는 것 같아요. NFT 시장에 뛰어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들이 다 하는 형태의 어떤 그냥 움직이는 이모티콘 수준이 아니라 작품을 지금 오롯이 담고 있는 이유는 NFT 작품만 만드는 게 아니라 세 분이 원래 하고 있었던 그 예술을 NFT를 접목시킨 걸 만들어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지금 보면서 지금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구나, 예술사적인 흐름까지도 이제 파악을 하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 혹시 그 사람들이 NFT에 열광하는 이유는 특히나 MZ 세대들이 어떤 부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차차? 네, 차차. 네. 이게 열광이라는 단어로 볼 수 있듯이 좀 유행을 탄다, 붐이 불었다라는 측면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 2021년에서 20년에서 21년 사이에 굉장히 광풍이 불었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이 NFT라는 개념이 가상화폐의 붐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상화폐 붐이 그때 불었고 거기에 맞춰서 같이 올라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뭐 MZ세대 그리고 뭐 대중들 눈으로 봤을 때 확실히 엄청난 유행이었고, 당연히 유행은 한번 치고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니 지금은 치고 떨어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그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유행이 지났다고 해서 그 개념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거품이 빠지고 더 확실한 개념과 법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차근차근 정착이 되면서 이제 이게 사라질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갈 것이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을 해보고 싶은데, 이제 MZ세대가 가상화폐를 좋아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코어 핵심적인 밸류인 탈중앙화가 아닐까. 이제 블록체인이 생기고 가상화폐가 생긴 게 이제 DAO, 그 탈중앙화에서 이제 금융권이 만든 이런 것들 때문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권이 만들어내던 이제 은행과 그런 기존에 있던 것들을 따라가고 싶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상화폐로 우리 이제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는 것 같고, 이제 은행이 굴러가던 대로 굴러가지 않을 수도 있고, 새로운 이제 그런 뭐 금융의 방법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 거래 중에 하나가 NFT가 된 거고, 이제 그런 다른 것들이 생길 수 있는 조금의 룸이 있어서 그거에 더 열광하는 건 아닌가인 것 같아요. 그냥 기존의 그런 금융권 자체는 너무 이제 다 정해져 있고, 이제 더 좀 새로운 걸 해볼 수 있는, 우리가 낄 것이 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세 분 작가님들도 작품 활동 계속 하셨잖아요. 작가님들 입장에서도 약간 기존의 예술계가 생각보다 경직되고 좀 보수적이라고 느끼시다가 이번 NFT 작품을 하면서 요거는 확실히 좀 새롭고 내가 운신의 폭이 넓고 자유롭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나요, 이번에? 저는 완전 했는데. 저도요. 네. 네. 그럼 작가님들 입장에서도 훨씬 더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색깔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리고 일단 거래 그 가격 자체가 NFT로 하면서 확 줄었다고 생각도 많이 해요. 아트가 어떻게 보면 엘리트들을 위한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포맷이었지만, 이제는 대중을 위해서 이제 낮은 가격에 판매를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더 이상 이건 예술이 아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진 환경에 대해서 이제 너무 만족하는 거죠. 아쉬운 부분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예술로 사시는데 어쨌든 단가가 좀 싸졌다라는 의미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한편으로는. 그것도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가에 맞나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더 많은 사람이 즐겼으면 좋겠다는 예술은 어떻게 보면 저희 셋이 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시몬스와 함께 하면서도 가격을 엄청 높게 책정하지는 않았거든요, 저희가 할 때는. 근데 그런 것도 다 이제 합의하에 이루어진 다의 선택이고, 저희가 그거 자체를 작가에게 선택할수록 열어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감사한 일이죠. 탈중앙화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서 그것 때문에 지지한다라고 하는 견해도 좀 동의가 되고요. 우리는 기존의 권력들, 기존이 만들어낸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않겠어. 새로운 걸 할 거야 라는 어떤 시도들도 참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쯤 되니까 궁금한 생각이 드는 게, 세 분은 이제 작품을 20개 정도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한 2-3개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내가 이렇게 뜨면
가격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 뭐 나중에 자녀들, 뭐 부모님한테 하나 드리고서 한 10년 후에 엄마 열어봐. 이렇게 좀 따로 빼놓는 것들이 있나요? 방법을 몰라서 그 생각을 못 해봤네. 방법을 몰라서 못하. 몰랐어요. 근데 저는 당연히 제가 작가라면 빼놓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겠다. 제 잘못할 실수한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처음 듣는 계약서 개념인데 다시 이거. 써야 될 것 같은데. 처음 듣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세 분이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에서 이제 판매했었던 여기서 판매한 건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소셜라이징 프로젝트를 통해서 했었던 그것들이 이제 10년 지나면 이제 천문학적이 될 거거든요. 시몬스가 이걸로 먹고 살 겁니다. 그런 부분까지 사실 살짝 궁금해서 네. 네.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세 분은 어쨌든 예술 또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지 단순히 저는 NFT 작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세 분도 그렇게 동의를 하시잖아요. 그럼 세 분이 작가님으로서 예술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바라보는 예술은 이런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서 이제 NFT를 접목한 이런 예술 작품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거기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예술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가 궁금합니다.